자, 오후에 또 강좌 시작하십니다. 오전 강의는 1차 사신노동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는 1995년 5월 10일 날 남미의 4개국 중심에서 국가매시아 파송하면서부터 40년 2차 노동이 시작됩니다. 아버님은 남미에 가셔서 4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때 그 1차 사신노동에는 아담, 해와 천사당 국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천사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담 국가, 해와 국가, 가인, 아벨로 분립되어 있어요. 그 아담 국가는 아르헨티나, 거기 책임자는 송영석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국가메시아는 후르다. 그 다음에 해와 국가는 브라질, 거기에 한국 국가메시아는 김응태. 그 다음에 일본 국가메시아 오야마다. 그 다음에 가인 국가는 파라과이인데 이게 한국 국가메시아는 문평래. 그 다음에 일본 국가메시아는 오따입니다. 아벨 국가는 우루과이인데 우루과이는 제가 한국 대표한 국가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스기야마가 대표한 일본 대표한 국가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여기 김응태 씨는 연계점 같습니다만 세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들어갈 때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는 다 시간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네 사람이 들어가서 자리들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라질, 파라과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네 나라를 부모님 직접 순회를 하셨어요. 대통령도 다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참 그 낚시가 좋은 고기가 뭐냐면 돌아가는 황금색 고기가 있습니다. 황금색 고기 돌아도는데 이 돌아도는 물면은 짬뽕이라 하죠. 짬뽕이랍니다. 그래서 잡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루비랑 수루비는 큰 거는 뭐 한 뭐라고 할까요? 100근 200근 나간 그런 고기입니다. 또 큰 돼지 그냥 예. 그거 수루비라는 건데 꼭 메이가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가는 이제 뭐냐면 딱 그 한국의 부서같이 조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빠꾸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굉장히 두꺼워요. 고기가. 근데 이 고기 갈비가 이 원통으로 생긴 갈비입니다. 원통. 코끼리 그 상아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갈비가.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갈비를 뜯어 먹습니다. 그 남미 그쪽 가게 되면. 빠꾸 잡아서 구워 먹을 때. 지금 특이한 고기가, 그 네 고기를 아버님은 다 잡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직접 아버님 다니시면서 잡으셨습니다. 그 네 나라 가운데 그 지역마다 또 고기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네 개 고기가 다 잘 나온 데가 뭐냐면 이 판타날입니다. 그 판타날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996년 5월 10일 날 1년 지나서 54가정을 33년 목회 생활하시고 그리고 뜻을 따라온 사람들 선배 가정 중심해 가지고 실격이 없는 과거가 없는 사람들을 54명을 뽑아가지고 40일간 교육을 해서 뽑아 가지고 국가 메시아 파송을 했습니다. 그 네 나라가 중심이 돼 가지고 확대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7일 날 106명을 또 40일 교육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164교육과인데 나머지 21교육과는 그 위에 충원을 해가지고 185교육과에 국가 메시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21개 가정은 이제 원로 목회자도 있지만은 기성가정도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세워가지고 185교육과 메시아 파송을 했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일본 여성 선교사 185교육과에 120명씩을 파송했습니다. 이 기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1차는 일본 여성들은 우루과이에서 4,300명을 한꺼번에 데다가 큰 이 사람들에서 교육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때 가셔서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 체육관이 뭐 한국같이 좋은 체육관 아닙니다. 좀 쥐가 나오고 세면 공구를 깨지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스티로폼 이렇게 두꺼운 것을 수백 장을 사다가 전체를 깔았습니다. 거기서 4,300명이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아침 새우부터 밤도록까지 아버님이. 그리고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버님이 제입법어가지고 35개 국가에 파송을 합니다. 그 120명 파송할 때 뭐냐면 남미, 중남미하고 카리브해 가지고 33개 국가인데 33개 국가에다가 카나다하고 일본하고 35개 국가에 120명씩 파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그리고 그때 아버님 교육에 파송할 때 그 선교사들에게 3대가 뼈를 묻을 각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3대가. 그 3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복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3대가 뼈를 묻을 각오라고 하라. 그래서 일본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성공하신 이후에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국가 매시에 철수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 여성 성도 다 철수해 버렸어요. 누가 그걸 보내겠습니까 이제? 만일 그걸 철수 안 했으면요 세계의 메시아 사상을 185개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 세계 통일을 뭐로 하냐? 메시아 사상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사상은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메시아 아버님 대신자가 제일 가까우니까 심정적으로 또 원리적으로 신앙적 그러니까 한국 국가 메시아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국가 메시아가 어머니 국가니까 대신 갑니다. 그들이 뭐냐면 어머니는 알딸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가서 돕고 모든 봉사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미 사교육 볼 때 우루과이 같은 데는 대통령 부인이 하는 그 어린아이들 전국에 치과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대통령 부인이 그 책임자입니다. 근데 거기 남미 그자는 단 것이 많잖아요. 저 탄사탕수 같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빨이 다 거의 다 충치가 먹어가지고 근데 그 충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구가 없는 것이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은 지금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옛날 그러니까 우리 한국 60년대 시골 가면은 뭐 치과가 어디 있어요. 이빨 빼면 그냥 뻐둥이나든지 아니면 실로 제가 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지방에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진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우루과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뭘 사줬냐면은 그 병원 진단하는 그런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 치과 치료하는 그 기계를 사줘서 병원 같이 그 치과 병원 같이 그런 게 기계를 사가지고 차에 그걸 다 전국에 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치약, 칫솔, 무슨 노트 뭐 다 준비해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들 애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주 그 참 좋았죠. 그 다음에 브라질 자리든 같은 데는 아주 그 지방에 그 뭡니까 암 병 검사하는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병원 앰뷸런스 차를 뭐 30대인가 몇 대가 사주셨어요. 그래가 그걸 이제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 자등에서. 그럼 거기도 이제 학교도 세웠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미 전체가 참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 기준에 가지고. 그래서 남미 우루과이 중심에 가서 남미 33개국 할 때는 거기 그 120명 부인들이 엄마들이 그 나라의 대사들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였죠. 그 나라 일본 대사들 와가지고 사실 손발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무슨 뭐 교포 몇 사람밖에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20명이 가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이게 그냥 최고의 훈련된 봉사단에다가 도와주죠. 자기를 도와주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우루과이 같은 데는 매 한 달마다 한 번씩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호텔이 있으니까 호텔에다가 뭐 하나요? 바자회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서 이제 헌옷 같은 거 가져오고 뭐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코너마다 전부 다 일본식 음식 만들어 먹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지막 제 코스는 뭐냐면 기모노 일본 옷 준비해놓고 입고 사진 찍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그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그런 사진 찍어 가지고 일본 그 문화 그 대사관을 보는 겁니다. 우루과이.
그럼 대사가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은 몇 년 동안에도 한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본 엄마도 배임이 와가지고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앨범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본 외무성이라고 하나? 외무성에 접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미의 33개 국가에 전부 다 그렇게 운동해서 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일본 여자들이 가가지고 자기 국가가 다 하지 못한 일을 통일교 아버님이 가셔서 그런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 대한 돈을 누가 대느냐? 일본이 국가가 대주어도 그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대사들은 앉아가지고 돈만 쓰지 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가 돈 대주더라도 이거는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돈 대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런 기반 닦아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아베 같은 사건 나와가지고 돈 같은 거 뭐 헌금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전부 다 그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뜻합니까? 일본이 해야 될 세계 앞에 세계 평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일본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본을 소개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모든 걸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가치 있고 빛이 나냐 이 말입니다. 그 사실 이번에 부모님 성화절에 그 일본에서 그런 그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만들어 가지고 아베 사건 이후에 근데 그 이제 납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 아버님이 일본에서 일본 식구들이 헌금한 것을 단내 쓴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썼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평화를 썼느냐? 이렇게 있었다. 그런 영상을 과거에 있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있더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느낀 사람들은 좀 이거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있는 애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점점점 문제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세계에 나가 있는 185개 국가에 일본 선교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루과이 같은 데는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나중에는 일본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에 회장이 있고, 전체 회장이, 그 다음에 부회장이 우루과이에 있습니다. 그래, 연락하면서 우루과이에서 무슨 전체적인 국가적인 일 행사하는데 도와라 그러면 그 회장단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돕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회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본에서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일본서 물론 오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애들이 거기서 소학교 나오고, 거기서 중학교 나오고, 우루과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우루과이에서 의과대학을 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루과이에서 아주 그냥 엘리트가 된 거죠. 두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185개 국가의 모든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면 그 엄마들은 벌써 이제 그때 20대, 30대 갔으니까 50대, 60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40년 됐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됐는데 그 애들은 벌써 이제 20대, 30대가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럴 때는 그 아들, 딸들이 대신 가는 겁니다. 그럼 185개 다 못 가더라도, 120명이 다 못 가더라도 거기에 만약 반이 간다면 나머지는 일본에 있더라도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심에 일하도록. 이렇게 해서 185개 국가가 아버지의 사상을 교육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은 뭘 가져갈 것이냐? 메시아 사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무슨 대통령 사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사상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한 분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혈통복귀, 축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75억 인류가 모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참 부모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참 가정에 소속이 되었으면 혈통적으로. 그러나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 이 가치관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혈통은 통일됐는데 가치관은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 하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치관은 뭐냐면 변하지 않아.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라 된 겁니다. 그러면 영원 불변 절대적인 그런 가치관의 내용이 뭐냐? 이 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 어떤 세상에 무슨 노벨상을 타선 학자의 이룬 논문이 아니고 어떤 대통령 상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원리관이신 원리관. 그 원리를 세워가지고 인간 모든 가치관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원리를 중심해가지고 섭리에 오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8대 교조교본이에요. 첫째 8대 교조교본 제1번이 뭐냐면 아버님의 일생 동안 말씀하신 말씀 선집 615권. 615권 중심해가지고 소책전을 만드시고 2,000권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리고 그 대표로 모아놓은 것이 말씀 선집이에요. 근데 이 말씀 선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렵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이 말씀 선집을 총합해서 축소해 놓은 것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74편의 그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님의 전 생애 중에 축소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버님 유언서예요, 유언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책을, 그 메시지를 수없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책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 바인다복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아버님이 그 수정한 게 있으면서 3차까지 할 때, 마지막 수정할 때 수정한 그 볼펜을 수정해서 그대로 책 만들지 마. 그대로 복사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인쇄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원리가 있죠, 원리. 그 원리를 중심에 만든 게 천성경입니다. 천성경은 모든 경전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시킨 최고의 마지막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성경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이 끝이 나.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종단에서 믿고 있는 그 경전이지만 그 경전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건 하나의 참고서가 참고서. 그 종교 참고서. 그러나 하나님 섭리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천성경이 근본이다 이 말이죠. 천성경 하나 앞에 봉헌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뭐냐 해놓고도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 했는데 그 봉헌식을 바꿔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리예요, 원리. 그 원리, 그 다음에 가정맹세. 가정맹세는 영원한 겁니다. 가정이 있는 한 영원한 거예요. 아까 그 가정선서라든가 나의 맹세라는 것은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이 가정을 중심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있죠. 통일 교회가 아니고 통일 가정을 만들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던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1954년에 세계통일신념을 세워서 7년을 기반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중심에서 해와가 잘못했던 것을 종영의 8단계를 탕감복귀섬 역사를 50년 가신다. 2020년까지. 이것이 아버님이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탕감복귀섬 역사를 완성, 완료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담 에와가 완성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세워서 탕감복귀섬을 하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리켜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 가리켜서 완성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을 사는 것은 어머니가 한다는 거, 어머니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님은 뼈 나오도록 했는데 어머니가 말을 안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예. 그래도 이제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오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탕감복귀섬 역사를 완성, 완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만물을 해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신 일은 전혀 무슨 뭐 세상에 농담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행동과 말씀과 모든 행위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6천년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되어진 결과를 전부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단 하루라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중심이 여자 문제예요. 왜? 해와가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 보게 되면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형님 장자기업을 뺐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거짓말에 추구받잖아요. 그래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어머니가 도와가지고 삼촌집으로 가는 겁니다. 삼촌집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집은
화란 땅은 사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고, 삼촌 라반은 사탄 실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가 에덴에서 해와를 빼앗아갔던 것을 탕감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자들 좀 찾아와 있나, 여자들을. 그 두 딸인데 두 딸을 좀 찾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딸의 몸종이 있어요. 몸종을 좀 찾아와요. 부인이 넷이에요. 근데 그 부인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나 침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가 메시아를 맞이할 기대를 준비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민족이 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는 아주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 다음에 장자가 빼앗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삼촌을 도망가가지고 두 삼촌 딸들을 부인 삼고 몸종가에 부인 삼고 그 다음에 뭐라니까 안 되니까 야반 도주하잖아요. 데리고 그 삼촌이 그렇게 믿고 신임했던 뭘 가지 그 우상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이가 왜 섭리의 중심이 되느냐, 왜 그 야곱이의 후손이 선민이 되어지고 야곱이의 후손이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해와가 성을 생식기 중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아버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 찾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 여자는 모든 여성을 대표해가지고 한 여성을 찾아서 찾대.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막 이 여자 이 남자 하는 이 여자 상대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여성은 전부 다 재림주의 신부의 대상이에요. 그때 아버지 성원의 장관은 10살부터 60세 넘도록 할머니까지 전부 다 아버님의 신부의 대상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계 받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성수술해 가지고 자기도 애기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3대가 할머니, 어머니, 딸까지 3대가 오감단지를 들고 청파동 와가지고 아버지 안방을 딱 차지하고 당신이 부인도 나갔다고 그럴 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응? 적어도 아들을 12명 이상 낳은 야곱이처럼. 근데 할머니가 애들 몇 명이 낳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데려다 놓으면 어머니 죽인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근데 어머니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3년 동안 같이 살지는 못했어요. 식구집에서 사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볼 때 전부 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성혼하시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헛다가 빠지잖아요. 기대했던 사람들.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점점점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도 이거 아버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큰일 났다는 식구들이 볼 때. 아, 이러다가는 그 아버님의 가정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머니 모시고 오십시오 말이야. 그들이 전부 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어머니 모시고 온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시를 넘어야 됩니다. 그 여자들 문제예요. 그 어떨 때는 그때 초창기에는 어머니가 무슨 교회 자체가 먹을 것도 없을 판인데 옷이 있었겠습니까? 겨우 나가 외출복이나 뭐 집에 있는 옷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은 그러냐, 오늘 어디 갈 것인가 옷 입고 나오라고. 그 아버님 간단하니까 먼저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옷이 없잖아요. 그 옷장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나 입고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나오려고 차 타고 그러면 그때 집차였었어요. 집차인데 다른 여자 태우고 쭉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나오라게 그때 가다 나오라 해놓고는 오시니까 다른 여자 타고 가버리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때 17살인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대모님은 아예 정문 출입도 못하게 근절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 분이 심정적으로 아버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걸 해야 된 거, 훈련받은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셔서 혼자 가만히 생각이 기가 막히잖아요. 의논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눈물 흘고 울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밖에 기다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7년 아버님 6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40세 결혼하셔서 60세니까 20년 됐죠. 20년 됐을 때 그때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따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성혼하시 60 회갑을 미국에 사셨어요. 아버님 회갑을 미국에 사시고, 그때는 그러니까 회갑 잠시도 누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식구도 없는데. 회갑잔치를 거기서 하시고, 방에서 나오실 때 어머니가 울고 나오셨대요. 그때 이제 미국에 안 가셨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참 회개한 거죠. 그 나오셔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3대 칭찬을 하십니다. 3대 칭찬을.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절대 신앙, 절대 복종했다. 이게 시가 칭찬하시, 3대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해서 어떻게 했냐,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과 할아버지 같이, 왜 할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실제적이야. 할아버지 같이, 아버지 같이, 오빠 같이 이렇게 사귀는 생각을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중적 하나 됐잖아요, 그까지는. 근데 이때까지는 잘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까지는 됐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여자 선교 185개 국가에 그 여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은 누가 그 파송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제 듣지도 않아요. 우루과이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러 전부 있을 때 우루과이 선교사들이 저에게 아주 감사패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보냈더라고요. 자기 철수해가지고. 자기들은 3대가 뼈가 묻을 수 있기를 바라서 갔는데 이제 철수했으니까, 어머니 철수했으니까 감사서를 그 패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를.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2대, 3대가 자녀들 가가지고 잘 잡았으면 그 나라가 복귀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가가지고 96년에 6월 28일 날 우루과이가 중심이에요. 우루과이가 아벨이니까. 우루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섬유하죠. 그런데 아버님은 남미의 중심이 왜 우루과이 되느냐. 아버님 저희들을 데려가기 전에 지구본, 중군 지구본을 갖다 놓고 아버님 그러셨어요. 한국을 딱 젓가락으로 탁 찌르면은 그 바로 밑에가 우루과이라는 거, 우루과이. 그러니까 이 지구본 돌릴 때 이렇게 한쪽까지 못 돌리잖아요. 양쪽에 축을 세워가지고 돌려야 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하고 우루과이 이렇게. 남미는 참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그런데 우루과이를 생각해서 아버님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거기다 은행도 사서, 은행이 그 국가에 경영하는 그 은행 이외에는 우리 은행이 일반 개인 은행에서 제일 컸습니다. 지방 큰 도시는 다 분은행이 지점이 있었으니까 제일 컸죠. 그 빅토리아 그 은행이라고. 그래 은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호텔이 있었고, 호텔 농장이 있었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의 책임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 사기쳐먹은 겁니다. 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일을 시켰더니 나중에 가고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죠. 호텔도 지으라고 기존에 있었던 호텔이 빅토리아 브라자 호텔이라고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호텔이. 그 호텔이 14층이었어요. 그 부모님 공간이 14층에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24층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크게 빌딩, 호텔을. 24층 호텔을. 그 24층 호텔 그 24층에다가 부모님 공간을 만드셨죠. 여기다. 홀도 만들고 집회할 수 있는. 부모님 공간도 만들고 간부들 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그 한 층을 전부 다 우리가 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전부 다 지금 이제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다 팔아먹고 이제 그것만 남았는데 그것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아버님이 찾아갔는데 가고 보니까 아버님은 충분하게 다 일할 수 있도록 돈도 다 주고 다 했는데 가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루과이 가니까 협회장도 없고 나라가.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은행에 와서 은행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협회장이라고 발령받고 온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식구들이 없으니까 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의자에 앉으셨는데 아무도 경비할 수 없잖아. 온 사람 없으니까. 그 내가 대표해서 경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사줬어, 교회도.
사줬는데 교회를 사줘보니까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6.25 때 보기에는 우루과이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도왔어요. 전쟁 때, 6.25 동란 때. 그랬는데 아주 깎골 됐어. 남미는 그냐면 뭐라고 그러나 해방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성 개방 운동하는 거죠. 성. 요즘은 우리 젠더프리 해가지고 성 개방하다고 그러잖아요. 성 자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죠. 성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이란 것은 양성입니다. 남성, 여성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무슨 여자가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 남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으로 인정하잖아요. 너 여잔데 남자 되고 싶으냐? 남자 되고 싶다. 그러면 너 남자가 돼. 그러면 그 여자는 뭐냐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우루과이에서는 벌써 남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자가 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냐, 이거. 장관을 왜 남자만이 여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평등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그 직업을 중심에 공산자 되니까 그런 걸 그렇게 물질적으로 중심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볼 때는 좋지 않아요. 여자들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여자들 장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남자만 되냐 이거죠. 봉급도 왜 남자가 많이 먹고 여자는 적게 받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들고 공산주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볼 때는 여자들 볼 때는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들 편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미 전체를 뭐가 점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해방신학자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는 카톨릭이요. 스페인에서 들어왔어. 북미는 영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카톨릭 개신교고 남쪽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두 파가 다르죠. 구교 신교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쪽의 이쪽 사람들은 가서 교회 가보니까 헌금한 사람, 헌금이라는 게 모릅니다. 예, 왜? 카톨릭이 중심인데, 카톨릭이 뭐냐면 배후에 야쿠자가 있어요. 야쿠자가 있어가지고, 야쿠자들이 돈을 뜯어가지고, 야쿠자들이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직자들을 생활을 주고 활동을 해주니까, 거기는 아직 의무적이니까, 국교가 돼 있으니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카톨릭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성직자들 전부 다 뭘 주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헌금이란 필요 없어요. 헌금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10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기 전에. 120명 나중에 파송하기 전에 10명이 먼저 왔어요. 아버님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1600명 뽑아가지고 160과 10명씩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있더라고요. 10명 있는데 하루에 아침에 이제 빵을 먹는데 이 긴 빵 있잖아요. 그 유럽빵. 이런 것을 두 개 사다가 돈이 없으니까 2개 사다가 쪼개가지고 한쪽씩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동차도 보니까 다 문짝도 떨어지고 덜렁덜렁한 그런 문짝을 그걸 자동차로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자동차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시장을 갑니다. 시장 가가지고 금요일 날 가면은 시장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장사 안 하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되면 전부 장사 파장하기 때문에 팔고 남으면 전부 다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 해. 그러니까 이제 썩은 과일 같은 거 야채 같은 것도 잘못한 것을 다 버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일 도와주고 썩은 과일 같은 거 다 주면 그거 잘라버리고 그걸 갖다가 쌓아놔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오게 되면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자기 교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 카우사 운동이, 그 남미는 카우사 운동인데 카우사 운동은 선거운동입니다. 근데 카우사 운동에 책임자가 있어, 우루과이에.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 밑에 여자가 격리를 보는 여자가 있는데 한 20년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아버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틀림없이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못해요. 교회 나올 사람 한마디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전도 못하게 되어 있고 집회한 데 가서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전도를 못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 나오십시오. 이래 못하는 겁니다. 그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은 여자들이 그때는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한국은 그때만 해도. 그리고 여자들이 술 먹는다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3대 여자들이 다 담배 피우고 다닙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내미가. 그 딸내미가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담배 달라고 그러고. 같이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한국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한국에서 사는, 그리고 남미 그쪽에 가니까요. 여자들이 어린애 셋만 데리고 있으면 가만히 먹고 삽니다. 여자 셋만 데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집을 여기 가서 어린애 하나 낳아요. 또 여기 가서 하나 낳아. 세 사람 상대. 그러고 나서 이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혼할 때 뭐냐면 애기 있으면 애기에 대해서 생활대책을 돈 띄워줘야 돼요. 3분의 1을 줘야 됩니다. 먼저 생활 띄워버려요. 그리고 세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세 자녀만 있으면 가만히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남미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가서 보니까 이 행정이 사람은 많지 일자는 적으니까 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요. 여권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거기 가면 오전 파티가 있고 오후 파티가 있습니다. 오전 파티가 있는 사람은 오전에 와서 딱 하고 12시 딱 되면 가요. 그 다음 또 오후에 다른 사람이 와. 그 일을 보러. 그러니까 한 직업을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할 것을 200명이 하는 거죠. 직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행정 본다는 것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시간 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줄 서 있다가 시간 되면 땡가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왔으면 그거 또 서야 돼. 이렇게 되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얼마나 잘 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돌아다니기 보게 되면 이 공항에서 하게 되면 한국같이 빠르게 한 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은 군인들한테서 이 행정을 배웠습니다. 6.25 전쟁할 때 미군에서 군인들이 행정을 배웠어요. 한국 그때 행정이 행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행정을 봤는데 사회에서 면이라든가 도 이런 서 행정 보는 거는 행편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으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그 행정을 미군대에서 배운 겁니다. 그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건 잘한 거예요. 컴퓨터 주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북에 컴퓨터 주려고 그 대한민국 지도 컴퓨터를 입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 이북도 줬어요. 그래, 한국에는 컴퓨터 선생님들 갖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북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죠. 그럼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정리 못했을까? 아버님께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원리연구를 세우고 청년을 세우고 쭉 했는데 그런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아버님은 섭리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세워놓고 또 다른 데가 또 다음 전진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맡은 사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하다 남겨놓고 또 가고 일하다 남겨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은 섭리적으로 바쁘시니까 조건 세워서 넘어가시고 또 조건 승리하에 넘어가시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버님 그러죠. 탄가복기섬 역사는 아버님만이 승리하시 너희들은 못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에 따라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갈 것은 아버지가 탄가복기섬 역사를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사탄과 자연 굴복이 있는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걸으신 대로 다시 우리 걸어가 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기원절 이후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원절을 모시고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왕님이 뭘 해야 되는가?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다가 남겨놓은 일,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서 넘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을 못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후계자 아닙니까? 그의 대신자고 그 사명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또 그 왕님을 따라서 그 일 다시 해야 됩니다. 왕님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3대 신집이 또 그 일 가야 돼요. 신집 못 가면 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혈통 또 거기 가야 됩니다. 섭리는 연장되는 거예요. 이미 공식적인 노정은 다 보여줬는데 그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연장되지만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님 그러셨어요. 이제는 아버님 때는 섭리를 더 연장할 수 없다. 탕감복습은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종결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 끝을 내야 돼 아버님은.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승리하신 그 기대를 따라서 우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수고한 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축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혼자 해오셨죠. 우리는 수십만 명으로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 닦아놓은 세계적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을 그대로 살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국가 메시아 185개국가 있죠. 그 나라에 협회장이 있죠. 그 나라에 지도자들이 있죠. 평화대사 세워졌죠. 그 다음에 군 평화 경찰 세워놨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교육도 시켜놓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심었으니까 싹이 나도록 보호하고 길러가지고 추수하면 되는 추수. 그 추수해야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씨를 심어놨는데 씨를 제대로 가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꾸는 것도 이거 가느다란 지금 열매를 맺었는데 이걸 또 추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다 까먹고 쥐가 잘라가는 거죠. 자, 그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걸어오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가야 된다,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감 밑에서 입 열고 가면 떨어지라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 세계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세계를 이기는 사탄 세계보다 더 강한 조직을 가져야 되고, 사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기란 것은 총칼이 아니에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은 진리죠. 말씀으로 그대로 교화시켜야 됩니다. 총은 한 방 쏘면 한 사람밖에 못 죽여요. 말씀은 10,000명인데 1,000명이 모이는 그 사람 말씀대로 1,000명, 그 10,000명 전체가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전부 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왜?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사탄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그 길을 돌아와야 된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권한입니다. 메시아의 권한이 뭐냐? 혈통을 가져와서 핏줄을 75개 주고 모두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와야 돼. 그래야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가치관이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돼. 75일과 모두 축복받아야 됩니다. 성주식을 해야 돼. 성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사탄이 성취하게 되면 사탄이는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인간 타락성이 있다는 타락성. 타락성이 마음에 타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뽑아내냐 이 말이에요.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원리가 들어가서 원리적인 생각을 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인 생활을 했을 때 비로소 사탄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가치관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원리관이 가치관이 세워지면 그것이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상세가 되어지고 평화세가 오는 것이다. 평화세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진다고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직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큰 정부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복귀되는, 대한민국 복귀되는 5천만 국민을 누가 관리합니까? 예? 왕님이 그냥 소리지면 될 것 같아요? 도민이 있어,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 도를 누가 움직입니까? 서울에 혼자 앉아가지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도 밑에 도의사가 됩니까? 그 밑에 군수들이 있잖아요.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혼자입니까? 그 밑에 면장도 있고, 뭐가 있어요? 동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반장도 있어. 면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리장이 있고, 리장 밑에 리장이 혼자 하느냐? 반장도 있어. 그러니까 아버님은 통반격통 운동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저의 단위예요. 그 최저 단위가 신겁니다. 그럼 우리에서는 대통령 명령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장관들이 도지사로부터, 그 다음에 시장 군수로부터, 면장 동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면장 동장 어디로 옵니까? 리장도 뭐하는, 리장 지시야. 리장이 뭐냐면 마을에 와서 반지시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실한 것은 리통이라는 거예요. 그 리통을
통반격파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사탄이 전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마지막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통반으로 돌아가야 돼, 자 가정으로. 어느 누구도 알 것도 없이 전부 다 밤이 되어지면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은 어디 속에 있다고요? 통반 속에, 통반 속에. 자,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통장, 반장들까지 다 그대로 이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명령하는 명령개통이 사지백지를 따고 움직이는 그대로 한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개통이 둘입니다. 하나는 혈관개통이고 혈관조직이고 하나는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은 내적인 것이고 혈관조직은 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균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가 싸우니까? 백혈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게 고름이 생기는 거죠. 이기면. 자, 그래, 고름 싸우면 이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못하고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돼? 혈관이 싸우는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적혈구죠. 그 적혈구 잡아먹는 겁니다. 그만 적혈구가 그 균을 못 잡게 되면 그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리 우리 인체를 닮아서 완성된 인간 하나의 모습을 닮아 지어놓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하나의 세상과 한 사람이 움직이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한 분으로부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완성된 인간 하나의 모형 같은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주적 대가정을 천주대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영계와 육계 가정이 수많은 사람 지금 한 가족이요. 천주 대가족이요. 대가족. 대가족이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의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야, 절대. 자식은 부모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식에게 부모가 지시한 것을 가르친 것이 부모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작용이죠. 그런데 그 원칙이 깨졌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총칼을 가지고 혁명, 사단적인 총칼을 혁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칼을 혁명하기 때문에 마지막 망한 것도 총칼을 가지고 망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총칼을 혁명했으면 총칼을 타기 혁명 받는 건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진리로서 혁명하게 되면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중에도 가장 위대한 혁명은 교육혁명이에요. 교육혁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교조가 그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교육의 역사관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가 자기들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이 많은 사람도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유치원, 초등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초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벌써 대학생들이 나와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 전체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걸 수십 년 전부터 운동권이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 운동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서 시진핑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한민국에 세우면 그 사람이 보기 싫더라도 그 사람이 국가원을 가지고 있느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느냐, 애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야 변치 않으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권도 거기서 나옵니다. 인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될 수 없어요. 그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방향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제를 줬다는 거예요. 왜? 사상을 가지게 되면 사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서 바꾸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전체가 살 수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인권이 있다고 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형제가 있는 사형제가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반공에 있는 반공대에서 없애버리고 뭐예요? 군인은 기무사가 있는데 기무사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 국정원도 있는데 국정원도 없애버렸어, 전부. 이게 다시 옛날에 돌아가야 돼. 방첩, 반공주의. 그 다음에 성공주의.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군인도 간첩 잡아야 됩니다. 그 기무사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경찰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 민주당들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패들이냐, 어떤 패들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신 가서 일하십시오. 세금과 봉급 주는데 그 받아먹고 앉아서 일하고 있냐, 막 그게.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탈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사람 완성되니까 잘못하더라도, 그런 관이 확실하면 그 사람 밀어주자 이거죠. 그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냥 강성 노조를 정리해야 됩니다. 강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하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불리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동조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동조합들이 자기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세워가지고 전부 다 미군 철수하라, 무슨 방공법 폐지하라, 이런 소리하고 되잖아요. 그거 전부 안 돼. 촛불 들고, 그거 반대하게 되면 와와거리고, 데모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요. 혁명이 아니라, 이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전부 정리해야 된 거예요. 그것을, 누구요? 이명박이 못했고 박근혜 못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당시 누굽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국무총리가 무슨 대통령, 대인자가 될 것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는 계엄령 선포를. 그 계엄령 선포 누가 나옵니까? 구인들이 나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인들도 전부 다 빨갱이가 다 돼버렸어. 왜? 그거 어떻게 됐느냐? 벌써 30년 전에 대학가에 갈 때 그들은 벌써 전략을 했습니다. 이북에서.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군대 가야지. 우리는 우은주 군대에 가야 돼. 그 군대 간데 평균으로 가게 되면 많이 달아야 병장 달고 그렇지 않으면 하사교육 따고 제대해야 돼. 그럼 군대 가게 되면 아주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도 소장 계획 달고 하면 그가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은 대학 갈 때 뭘 하는 거니? 전부 다 ROTC 가라는 거죠. ROTC 가서 전부 다 훈련받고 나올 때 인간석 소장 계획 달고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완전히 군대가 공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버님께서 세계 교수를 대다가 전국을 순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공대하러. 아버님 벌써 아시기 때문에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군인들이 소령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소령이 뭐냐면 군관 출신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어요. 그 군목이 소령인데 그 소령 밑에 있는 소령들, 그 다음에 대위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쭉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녹음기가 옛날 녹음기 이렇게 컸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녹음기를 들고 왔어요. 들고 가가지고 군대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온 소장 입장 달고 온 사람이 소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명령했던 쭉 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얘기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로 자체를. 공산주의의 이론을 얘기하는데 수로 자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들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 지도에 와서 이 교육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녹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제대해가지고 그때 70년, 80년 전에 운동권, 대학 가면 완전히 운동권 반인데 운동권 나가서 한 사람도 있지만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부한 사람들도 그거 물들었어요, 전부 다. 그럼 물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진짜 선두에 안 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나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언론,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정치계, 예술계, 문화계, 체육계, 모든 분야에 다. 인쇄계, 인쇄하는까지 안 들어간 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아직 공산이 되어버렸어요. 사상이 되어. 그러니까 어느 놈이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아직 지도자는 데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하고 나니까 자기들 이제 세상은 나올 잖아요. 이회창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20년, 50년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자신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다. 그렇게 자신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보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냥 무슨 빨갱이 할 것 없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한 20년 할 거니까 20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 다 1세는 거의 다 가는 겁니다. 방공기자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5년하고 끝이 났단 말이지. 끝이 나오니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명단,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CINF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명단을. 한국 지도자가 될 사람 전부 다 성분 분석을 다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인가
여름인가 미국 CIA 국장이 한국에 와서 경찰국장도 안 만나고 윤석열 검찰국장만 만나고 갔어요. 그때부터 무슨 작전하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이걸 정리하려면은 무슨 군대가 나와 있는데 군대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경찰도 안 돼 있어.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혁명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계엄령 선포도 할 수 없고, 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다.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문제가 생겨서 많아. 거기도 좌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딱 서지게 되면 그들 중심에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법을 세워놓고 법으로 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동훈 법무장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도 주변에서 하도 그냥 와악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약해야 될까 해서 문제가 된 거야. 그래, 그 배후에 우리가 있다, 국민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성민 경찰, 행안부 장관. 이것도 지금 경찰국장이 생겨 경찰 청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뭐냐면 경찰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 못 하니까. 그래서 경찰국을 세우고 경찰청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경찰국장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운동권 출신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벌써 그 기준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또 청문회 가가지고 끌고 들어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회의했단 말 다. 응? 자수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보니까 운동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딱 세워지게 되면 이제 운동권들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동권들을 어떻게 하는 다 합니다. 그렇죠. 정리할.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지 간에 청문회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신있게 본인도 버텨야 되고, 행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또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세웠냐고 또, 대통령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것 없이. 그래서 내가 볼 땐 정광 목사가 그 배후에 힘을 기독교가 하겠다. 민노총이 100만 명 민노총이 한 것보다도 오늘 1천만 명이 있다, 기독교가. 우리를 믿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청강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귀를 좀 이으십시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 근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교수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이미 공산태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다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잘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볼 때 도대체 잘못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근데 이 법으로 이 사람들 정리할 때는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은데 이걸 손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도 하고거리니까, 전부. 그 사람도 이제 재판소 가잖아요. 그럼 판사가 뭘 판결했더니, 판결할 때 자기들 편을 서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대법원을 가면, 상고하면 대법원 또 그걸 판결하는 겁니다. 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고관리자 전부 다 자기들 편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도 그래,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우편 사람들을 세울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편에서, 우리 우파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쯤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냥 힘이 있다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딱 원칙을 세워서 해놓고 그 다음에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을 정해요, 군인들. 군인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30명 가까이가 별자리 잡는 옷을 벗겼어요. 그 대표인자가 박누구죠, 그 사성장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피를 주는 겁니다. 정복을 입고 그냥 세공을 차고 댕기게 만든 거예요. 그 군인들은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자기들이 참 직분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청피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은 또 자살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애국 중수인들이 많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 육군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 교장이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있는데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전부 다 출신들 사관 세우지 않았어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웠어. 그리고 세우고 가는 거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그 안에 대통령 상들 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육군사관의 마크 있잖아요. 그것도 떼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교육을 5년 동안에 뭘 했어요? 그 사상을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애들은. 모든 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가지고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 다음 경찰도 마찬가지. 보잖아요, 이번에. 경찰들이 국가의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놈들이 데모하고 있다, 데모도. 그러면 국민들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장에 나가서 5년 동안 해봤잖아요. 비가 오는 날. 그 경찰 누구 편을 쓰던가요? 국민 편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가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광복절 날 보니까 그 차선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 경찰 정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에서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한 줄 정리하고 또 나중에 한 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밑에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을 할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직이 아시겠어요? 조직이 없이는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적 조직보다 더 강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님 계시한다면 한국 이렇게 안 두죠. 응? 1975년도에 월남이 공산되니까 그 다음 달에 아버님께서 세계 십자군 군대 편성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킬 때, 대한민국이 공산될 때는 세계 120개 국가에서 십자군들 재편성해가지고 당국을 지키러 오다고. 그들이 나서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못 하는 거. 아버님은 세계적 기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반이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님은 뭐 하는 거냐. 아버지 대인장 때문에 그 사명을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던 거 다 깨졌다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했던 수습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 준비했어, 2000년 동안. 아버지 배신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아버님 기독교 버리던가요? 아니죠. 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가지 않으면 원수를 품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해방이 안 돼요. 원수가 있는 한 원수는 원수밖에 안 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지 않고 원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용서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걸 갖다가 인간지 생각에 폭발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루과이 가셔서 그래서 1차 사입노동은 실패했던 한국에서 1세들을 아버지가 바라신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노동 40년 출발할 때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던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시 부인회 만들고 교회 청년회 만들고 장년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학생들을 만들고 학생도 대학교 가프 만들고 중국 다시 만들었어요. 우루과이에서부터 그 정치 다시 했습니다. 그래 그들 전부 다 교육을 다시 시작했어요. 축복을 다시 하고 전부 다. 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2차 노동 다시. 아버지 승리한 기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차 40노동을 우리가 이제 1995년부터 시작했는데 40년은 99, 몇 년입니까? 94년, 95년이면 1935년이죠. 40년이면. 1935년도까지 2차 40년이 끝나요. 그럼 그때까지 형님이 2차 왕님 그 일을 개선해가지고 그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44년 또 3차 40년까지 해야 돼. 신주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기반을 나라를 찾아가 여기 나라를 세워 기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나라가 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한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전통을 세워놓으면 전통을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참 한국이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란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세계를 도와주고 미국에 살려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하나도 없다, 지금. 자원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자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머리가 자원이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이거죠. 뭐, 자원이 없으니까 머리를 개발해가지고 머리 갖고 자원이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공부하려 해가지고 원자력 공부를 일본, 미국 보는 겁니다. 그 제1호가 누구냐면 윤세원 박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에 보는 겁니다. 예. 그 윤세원 박사 대한민국의 물리학 박사의 제1호입니다. 원자력의 최고의 아주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가 대할 때는 그냥 보통 그냥 박사님을 생각해 버렸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해가지고 한국 물리학회가 생겨가지고 원자력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걸 갖다 파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 아버님은 전부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시진핑가 뭘 가져가는 거 아니? 그 자원이 많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무슨 지난번에 그 파동 한번 났죠? 그 자동차 한번 넣는 거. 예. 그것이 거의 중국에서 70% 매주가 나옵니다, 그것이. 예. 근데 그걸 세기가 안 하면 자동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근데 그 원료가 한국에서 나온다, 이게. 예. 그게 지금 강원도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 4천만 톤인가 나오는데, 전 세계를 도와주고 남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됐단 말이지.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간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금이요? 지금 호남 지방에 섬에서 좀 금 캐고 있잖아요. 금광선이 좋은 금광선 생겼어요. 근데 금광선 생겼다 보니까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돌아가 보니까 뭘 또 나왔느냐. 거기에 뭡니까, 비행기 만드는 그 재료가 뭡니까, 가벼운 게. 티타늄 그 원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세계에 도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그런 거 가지고 세계를 좀 얼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전부 다 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전부 다 중국이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얽어주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몇 개 나라는 우리 그 안에 좋다 이거죠.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냐면 그럼 안 준다. 그럼 우리를 또 당연히 안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5년 동안 우리는 그냥 거기서 머리 구슬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중국의 왕이냐 누구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니까,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첫 번에 오니까 제일 발등에 붙은 사람이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그냥 급수를 걸었는데 이번에 우리 박진 외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왔잖아요. 사드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좋다 이거지. 우리는 그것을 당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급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진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석유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 미국은 석유가 많은 이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세계 캐먹고 난 다음에 자기 쓰려고 안 쓰는 겁니다. 조금씩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중국도 그것 때문에 소련도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 한국에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석유 난다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이북에 이제 일본이 가져가려고 그 광부를 가져가려고 일을 썼는데 지금까지 그 싸움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 편 들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일본 편을 들었잖아요. 일본은 누가 하냐면 아베가 아주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골프 치고 뭐하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거 못했어요. 맨날 일본시하고 원수시하고 감정 세워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는데 이번에 그냥 미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광고가 전부 다 한국 것이다. 딱 선언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한국 땅이다 이거지.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애매하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 안 들어줬어.
그 다음에 이 독도도 마찬가지야, 독도도. 독도도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도 밑에가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독도 밑에 그 라인이. 빛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알고 있어요. 일본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추가되어지면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허락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야 되더라도 일본은 자기들한테 교과서도 만들고 지금 자기들끼리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자기들 편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이 더 중요해. 일본, 한국이 더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한국 다 쓰니까 일본도 이제 꼼짝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베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일본도 이제 문제. 그런데 이제 아버님 계실 때는 어디요? 일본하고 지금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대마도가 원래 한국 땅입니다.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 계실 때 일본의 우리 추복 가정들이 대마도에 전부 가서 적어도 몇백 가정인가 살게 되면 대마도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마도는 그 방향 자체가 전부 다 서울을, 한국을 보고 좀 지었습니다. 방향을. 그 다음에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은 전부 한국을 향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한국 사람들 가까웠는데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법적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일본 들어왔지만 그 오래된 본토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대마도 분야 일본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죠. 어머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 해저 터널 뚫으면 됩니다. 해저 터널을 이끼하고 그 다음에 이끼 남쪽에서부터 이끼까지가 뭐냐면 몇 미터 260km인가 그래요. 260km 그러고 그 이끼에서 대마도까지가 50 몇 킬로.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에서 부산까지가 또 몇 킬로 그래서 뭐 200 30km인가 몇 킬로예요. 그 거리가.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이끼가 있고 대마도가 있으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허락만 하면 됩니다. 바다는 뚫을 수가 있어요. 기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미 조사 다 해놨으니까. 지질조사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고 또 달려들었습니다. 서양 사람 자기들이 하겠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지질조사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 어디요? 우리 해저터널 일본 있는 데가. 거기서부터 시작, 누굽니까? 한국을 쳐온 사람 누구요? 임진왜란 때, 히로부미 아니에요. 예. 도요토미 고향 여기야.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라인을 해가지고 거기는 갔대요. 이끼까지. 이끼에서 대마도까지 갔던데 이 대마도 부산 오는 코스가 3가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3가지를. 왜냐면 자기들이, 서양 사람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일본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생각을 못한 것이 1980년도, 90년도는요, 일본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달에 헌신자가 500명 있어요. 헌신자가. 완전 나와가지고 헌신자가 500명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헌신자 뿐이 아니고 집에서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맞췄노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했던 것이 비디오 센터였어요. 그렇게 한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500명이 헌신한 사람이 있었으면 500한 사람을요, 한 2년, 한 1000명만 헌신한 사람들 딱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경제팀을 만들었다 한다면 하고 남습니다.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놨지 못하고 다 흩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있을 때 뭐냐면 그걸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입한 사람은 아주 이름을 새기자, 돌에다가. 일본 들어간 출입구에다가 큰 대속 관석에다가 이름을 새기자. 헌금한 사람들 이름. 그 다음에 부산 나올 때 거기다도 헌금을 하고 세워가지고 이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공로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후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세계를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든 2차 세계대전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조상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빚도 갚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눈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역사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물었을 때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위해서 아버님 말씀 따라 이렇게 수고했다. 이 역사적인 글을 남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식구들, 고생한 식구들 전부 다 자기들 살아온 신앙의 노종을 전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 거기다 원래는 자기 사진하고 가족 사진을 붙이라고 했어. 거기다가. 근데 붙여놓으려고 그러니까 대책 반대로 무슨 생각하는 거니 이게 반대편을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일본 가면 반대편 50명 변호사들이 반대편 50명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우리 반대한 50명 변호사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만큼 우리 젊은이들을 납치해 갔냐 이 말이죠. 납치 한 건에 가면요 돈 법니다 그 사람들은. 한 건 해가지고 그 돈 걷어갔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거기서 몇 프로 자기들 먹습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책반을 세운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못 올리고 이름도 제대로 못 올렸어요. 가명으로 해가지고 쭉 써서 보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모집했습니다. 1권의 책은 냈어요. 효성봉천이라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내가지고 상당히 두꺼워 이렇게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져왔는데 아버님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전 세계 앞에 우리가 공개할 때가 올 거예요. 일본 식구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받은 돈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든가 그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죽더라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장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장례비는 가지고 있어요. 통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다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통일교 식구들이 나를 성화시켜 줄 것이다. 요 소망을 걸고 다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로 헌신을 해서 세계를 위해 산 사람이 많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더 못해서. 밤을 새 눈물을 흘리고 정성 들인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 식구들 전부 수기를 써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래, 그 책 이름이 효성봉천, 효심봉천. 효도한 마음으로 하늘을 받들었다는 얘기. 예. 그래, 그 이름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꺼워 만들었습니다. 그래, 1권 만들고 2권 만들도 재료 준비해놓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증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앞으로 역사적인 자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일본 식구들이 떳떳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이름이 다 안 올라 있더라도 일본의 식구들은 전부 누구나 막론하고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그 길을 갔어. 헌금 세계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 맺힌 사연들도 그래서 풀어지고 그걸 통해서 조상들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준을 아버님이 우루과이 네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다시 일본에 한국에 IMF 생겼을 때 일본 가서 살리라 일본을 가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뺀짝고가 되어 있고 한국은 신앙에 뺀짝고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뺀짝고가 되어 있고 IMF가 간다기 때문에 일본은 신앙에 뺀짝고가 되어 있다. 신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다시 가서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 그들은 그때 당 가니까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바로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어지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아침 모여가지고 출동식. 출정식을 해, 전부 다. 출동식에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밤에 들어와서 모이고 또 그 다음날 이것이 일본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당시는 전도 부장이 사업 부장이었어요.
합격하니까. 근데 그런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까지는 물질이 앞섰지만 정신이 앞서야 된 거예요. 정신이 앞서가 물질이 따라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책을 만들어서 일본 식구들 신앙을 바로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책을 많이 만든 겁니다.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중심에 일본 식구들이 많이 부활됐어요. 그리고 원리교육을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푸켓으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수번을 다니면서 원리교육을 시켰어요. 지도를 시키기도 하고 또 민단 조정용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살아있는데 그걸 다 결실을 못했어요. 내가 나온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유회장에 나오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다 후계자들이 그걸 인정 안 하더라고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울고 나오면서 동경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동경을 한 번 갔는데 그 쇼토부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루과이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신구국연합을 창설, 신구국연합. 그때 신구국연합 6월 28일 날 할 때, 1996년 6월 28일 할 때, 신구국연합을 할 때 뭐냐면 전직 대통령, 전직 국회의장, 전직 상원, 하원 의원장들, 그리고 이제 현직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1200명 정도가 우리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때 호텔이 완공도 안 될 때였어요. 밑에는 그냥 파당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강당만 무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니, 1200명 모이니까 보니까 마치 떡집에 가게 되면 가래떡을 뽑을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때 아버님이 끝나간 다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기독교 그 가톨릭이 결국에 반대했습니다. 가톨릭이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그들 편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수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남미는 33개국, 카리브해까지 33개국가라고 지도했는데 33명씩, 한 나라에서 33명씩을 교육에 지도,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법조계, 정보위원, 이런 분들 33명, 최고의 지도자를 33명씩 뽑아가지고 33개국에서 대해서 1089명을 교육을 했어요. 우루과이 데려다가. 그렇게 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나라 33명씩이 중심에가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개 국가에서 13개 단체, 다시 말하면 법조계든 법조계였잖아. 검사계통이 있고, 판사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찰도 보게 되면 정보계통이 있고, 교수도 보게 되면 교수가 있고, 총장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장급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한 사람도 정치, 그런 기준 세우고 정치자들,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정보계통, 이런 그 부분마다 다 세워가지고 13개 단체를 한번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들, 각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13개 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13개 단체에서 몇 명씩 하는 거니 거기서 33명씩 또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33명씩이에요. 그럼 한 나라에 33명 몇 명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 429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교육해가지고 거기다가 10명씩만 하게 되면 4,290명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1교육과에 13개 단체에서 33명까지는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수습해가지고 갈 때 누가 합니까, 이제? 혼자 됩니까? 국가 메시아들이. 그리고 국가 메시아들 아버지 파송했습니다. 남미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남미 33개국부터 먼저 파송을 했어요. 저기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버지 대신입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다시 한국이 문제가 되니까 전부 그 사람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왜? 일본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니까. 일본을 정비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80몇 명의 목회자들 전부 다 데려가고, 학하프 출신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일본 모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 일본 가니까 노르마라는 게 있어요, 노르마. 노르마는 우에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각 분배합니다, 교회가 전부. 분배할 때 식구가 있는 별로.
식구가 많은 데는 조금 많이 가고, 없는 적게 가고,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꽤가 있어가지고, 식구가 100명인데도 50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금도 적게 들어가지만 1차적으로 해. 그 언제 1등 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고질적인 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님 이걸 잘 아신, 그런데 아버님 내가 일본을 잘한다. 그 들어가자마자 혁명하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 전부 다 지도자들에게 100% 인사해준다. 100%. 인계 한 단 없어. 그 대신 식구들 나가고 되지 않도록 이름을 전부 써내라. 그래 자기가 나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빠지게 되면 그 곤란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자기 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 전부 써야 돼. 그 100% 써놓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재입 인사수 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 한국에서 80명 들어간까지 전부 다 재입 같이 뽑았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 다 잘 잡았어요. 자기 배정받은 식구가 있으니. 근데 어중때 늦게 온 사람들은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원에서 예배 보고 어떤 무슨 어디에서 예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드니까 옛날 교회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사람이 없어. 그래 그 집 그 교회가 달라고 그러니까 줍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겪은 지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을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체제를 좀 바꿉니다. 16개 니존에 그 다음에 160개 교구 뭐 이렇게 쭉 행진조직 해가지고 그런 모든 체제를 갖춰서 새로운 섭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또 현지인이 나와가지고 다 파괴시켜 버렸어.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일본에 대한 얘기라든 책을 한 권 써야 될 거예요. 사연도 많고 어떨 때는 밤에 그냥 협박증을 나온 겁니다. 오늘은 가면 당신 집에 가면 죽는다고. 그래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유 회장이 인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이들이. 예, 일본이 새로워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를 거기 더 이상 두선 안 되겠다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만 9년이나 10년 될 때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민단조 청년을 결실하지 못하고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민단조 청년들을 지금까지 누구도 교육을 못했어요. 그래 60년대, 70년대 최영석 씨가 성공운동해가지고 그 교포들 데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청년들 60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청년 이름 있는 사람들은 여권이 안 나오니까 리스트에 걸려. 그리고 자기들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 그 친척이 일본에서 조청년이 있다 한다면 그 전부 다 그때는 걸려 들어갑니다. 한국이 전부 다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이 남쪽에 있는 제 지방인데 이름이 성이 최씨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는데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총련을 거기다 창설했어. 총련. 조총련을 그 창설했단 말이에요. 그래 최고의 우두머리죠. 근데 그 아들도 그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들이 밖에 나가 들어오니까 자기 집 옥상에서 아주 그 아버지가 아주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기를 자기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어딘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이 고향이고 대한민국 어디가 고향이고 그리고 어떻게 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통일되기 어려울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은 네가 좀 알아라. 그래가지고 서울 어디가 고향이라고 또 가르쳐줬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서울을 왔어요. 왔는데 자기 아버지 가르친 대로 전혀 모르겠다는 요새는 뭐 며칠만 있어도 바뀌잖아요. 한 달만 지나도 바꿔줘요. 서울 시내가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지났는데 그때 당시 서울 그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어졌죠, 모양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니도 찾을 길이 없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은퇴가 되어지면은 한국은 전부 다 주소가 있으니까, 족보가 있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때를 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노래를.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일본의 그 교포들이 얼마나 고생한다는가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교포들을 교육할 때 북해도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수십 번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핵심 멤버 몇 사람만 데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자, 아다미에서. 자, 그렇게 교육해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민단 조청인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조청년 사람 가운데 이제 나고야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키가 짝달망한데 저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철학을 아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교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지도자 교육할 때는 3번까지는 교통비를 줬어요. 교통비 주고 밥을 먹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이 회장님 한 사람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한번 데리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 번은 저녁 때 데려왔더라고요. 데려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때 4번째 올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자기가 믿지 못할 게 2가지 있다. 2가지를. 첫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하나님 처음 들어봤으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게. 근데 이론은 맞더라는 거예요. 이론은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번째는 연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기가 있는지는 자기는 경험을 못했지만 이론을 보니까 연기가 있는 건 틀린 사실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알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하는 거 이제 4번 오고서. 그럼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올 때는 그걸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교통비도 그다음은 자기 이제 4번 올 때는 다 자기 내게 되는 그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장면 제의한 게 뭐냐면 저녁 때 되어지면은 식사를 할 때 별도로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상하서 이쪽은 민단, 이쪽은 총련 이렇게 딱 책상을 두고 만든 식당을. 그리고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양쪽 앉히라는 겁니다. 그걸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자기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니까. 민단도 철저히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쭉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국을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단체를 하나 만듭시다 이거죠. 왜? 총련 가지고는 민단을 소화할 수가 없고 민단과 총련을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 서로 안 만나니까. 민단 그러면 총련 사람이 안 와. 총련 사람 민단하면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모입시다. 그런 거예요. 그거 좋다고. 그 뭐라고 좋으냐. 그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그 다음 토시 하나 싸우면 토시 하나 가지고. 토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걸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같이 아버님한테 왔어요. 한국에. 아버님 계시니까 와서. 내가 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보고 드려가지고 그 이름 지어주겠다. 그래 아버님 말씀할 때 그 즉시 뭐냐면 평화통일연합이라고 그러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 그걸 들어보고 왔죠. 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간부 모아놓고 우리 문총재님이 평화통일연합이라고 그랬다.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 다 좋다는 거예요. 민단도 좋고 총리 좋다는 겁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양쪽 다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 전국 조직을 다 해버렸습니다. 전국의 조직을. 거기에 이제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여성회장, 4사람씩을 전국을 다 조직을 했어. 그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2003년 7월 4일 날 동경 인류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때 한 1200명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가신 분 누구냐면 그 김민하 총장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대표해가지고 우리 이경준 총장이 가고 그 다음에 법조계 불교 계통도 가고 이렇게 대표자들이 몇 사람이 갔어요. 정치인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대회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때 다 발표해버렸거든요. 이제 자기들은 창립총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할 줄 알았는데 이미 조직을 다 해놓고 창립총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할 때 발표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회장이 누구고, 부회장이 누구고, 총무가 누구고, 여성회장이 누구다. 전부 다 쫙 가지고. 그래,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다.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할 거면 일본의 최고의 지도자급들이 1200명 모였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김민하 총장이, 그때 이제 중앙대 총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는 각각의 대화지를 모두 안 했어요. 대회할 때 와서 축사할 때 그때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대회하고 이제 탄상에 앉았던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거 깜짝 놀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의 축사로서 민단조정 화합하기 위해서 특사로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특사로서. 그 5년간 했는데 국비를 가지고 와서 수사명이고 밥사명이고 배했는데 한 번도 두 단체 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했는데. 국가심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도. 그래서 민단조정에 가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민단 총리를 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날 만납시다. 했는데 그럼 저 짝서 뭐냐면 그 총리에서 누가 옵니까? 이런 사람이 난 못 갑니다. 또 총리에 가서 대합시다. 누가 옵니까? 민단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니까 이 그냥 엄청난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조직을 다 해버렸다?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나보다. 자기는 이제 그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렇게 국가의 힘을 가 대통령 특사로서 5년 했는데 한 번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근데 그때 그랬어요. 가치관이 통일되니까 대입시다 그랬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양반 내 손을 꼭 잡아 이제 우리 형제 맺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이가 막 형님이고 이거 동생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가치관이 얼마나 귀하다. 우리 원리가 얼마나 귀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를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남북 통일 문제도 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제, 그 다음에 조총련,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강성노조, 그 다음에 뭐예요? 정교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북의 그런 주사파들,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만나기 어렵겠죠. 만나서 어렵지만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들 지도자들이 돌아가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끈질기게 지금 해쳐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마지막 대가 5만 명 교육하고 나왔잖아요. 5만 명 대가 한국 사람들. 한국 지도자들 5만 명 대가 일본에 교육을 했습니다. 4박 5일씩을. 그래가지고 이 후쿠오카의 그 30몇 층인가 그 호텔이 부도날 지경인데 우리 때문에 그 호텔이 살았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 교육을. 끝나고 나면 또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활동대학 보고, 그 다음에 민단조정의 활동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해저터널에 대한 그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한국에 목사들도 오고 장로, 권사들이 수없이 왔어요. 5만 명 왔으니까. 와가지고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목회자들이 통일견 2단이라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와서 듣고 보니까 2단자가 아니고 애국운동했거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 돌아가서 이제 어디 갔다 오니까 통일교 그 일본 윤수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난리 난 거죠. 목사님 거기 가니까 목사님 얘기하고 들읍시다 이거죠. 거기 가니까 정말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입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졌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명을 했는데 5만 명을 교육했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5만 명이. 그 당시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 데리고 갔어요. 몇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전직 총장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최고 지도자급 몇십 명 데리고 갔는데 그 와싱턴 대회하시고 아버님이 이스트 가든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이번에 와서 교육받은 소감을 얘기해보라고 하시다고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한 말이 나와서 이런 교육을 우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건 내가 시켜주마. 그 너희들이 모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면 무슨 뭡니까 시차 때문에 뭐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으로.
일본을 데려가지고 우리 일본에 연수원 사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어디요? 가면서 가봤나요? 일본 연수원 사놓은데. 그 지바 옆에. 그 일반 회사에서 연수하기 위해서 잘 지어놓은 집입니다. 아주. 연수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수하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그 축구바도 간 한국 엄마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사람도 오면요, 모든 자기 일은 다 제껴놓고 한복을 입고 와서 4박 5일씩을 계속 도왔습니다. 먹을 거 다 준비해 차대집하지요. 그 다음에 무슨 올 때 갈 때 공항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가면서 자기가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 집에 왔다가 딸을 띄워놓고 돌아간 시기다. 그래서 전부 다 차에서도 울고 이 보낸 사람도 울고 그렇게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교육은 우리만 한 게 아니다. 그 자기들 내버리는 사람들, 장관들은 장관 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이 추천한 겁니다. 추천을. 그 처음에는 우리가 갑시다 데려왔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추천해가지고 사람이 넘쳤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심사를 했어. 1차적으로. 이런 사람 데리고 가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5만 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곽정환 회장님하고 윤종로 회장이 그때 이제 강사였어요. 평화대사를 책임졌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곽 회장님 그러셨어요. 이 교육은 문 총재님의 사상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활동한 얘기지만 진짜 문소님의 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문 총재님 사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 돈 가져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우리가 돈 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윤종로도 안 하고 있어. 한다고 해놓고는. 곽 회장도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분들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이 회장님 무슨 문총님 사상교육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일본에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놓쳐버려요. 만일 5만 명 가운데 그때 계속 교육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명만 모여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지죠. 예.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아버님 집안 다 닦아놓는데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럼 다 수습해야 돼. 그걸 지금 현재 UCI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곽 회장님이 모든 지도를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진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분인데 왜 갈라져요? 아버지 한 분인데. 우리들도 메시아로 참부모로 모시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딸들이 다른 사람도 세상 사람도 참부모라고 그러고 메시아로 모시는데 딸들이 하나가 못 돼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 돼야 되죠. 어머니는 더 물을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 무슨 뭘 따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형진님은 신앙제 세계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형진이는 외적인 일하고 현지인은 그 다음 국지인은 경제적인 책임을 다 이미 책임을 맡겨줬어요. 그럼 그 분야에 하면 아버지 중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되면서 6대주 책임자 맡으면 되는 거예요. 6대주 맡아가지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왜 못해요? 아버지 사장 가지고. 근데 전부 다 독특해 성격들이 독특한 성격도 좋습니다. 아버지 중에 독특하면 돼요. 형제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아버지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남미에서 오셔야 했던 그 조직운동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3개 단체들 많잖아요. 그 단체들을 구체해가지고 한 단체에서 33명씩. 33명이 하게 되면 429명씩 한 단체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10배씩 하면 4,29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도 12사람밖에 있지도 못해요. 그게 모든 형 12형, 사람도 12형이고, 갑자 중하는 갑을병정은 그것도 12지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건 전부 12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밖에 더 이상 관련 없고, 아버님도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뭐에 3위기대 됐어요, 3위기대. 3위기대가 4위기 되면 3, 4, 12명이. 그래서 세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36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버님도. 그래서 아버님도 제일 중요한 것은 12가정 중심, 12제자 중심이에요. 그럼 그 12가 다시 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근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거기다 그냥 박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길러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짝은 알지만 다른 데 모르니까. 그래, 거기 가서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얹지하면 또 한 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견문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겠다. 무슨 배신한다고요? 누가 자르라고 그랬나요? 길러 쓰면 써먹어야 돼. 더 큰 데 일을 보내야지. 일을 시켜야 되죠. 10년간 길러 쓰면 어떻게 돼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전도 큰 일자리 세워놓고 그 일을 시켜야 되죠. 큰 자리로. 이렇게 해야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한 자리 3년 이상 절대 두지 않았어요. 3년 이상 있으면 나태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식구도 그렇게 대하고. 근데 1년, 2년, 3년 되면 나태인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도 손해가고 개인도 손해가고 식구도 손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됐지만 바꾼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한 데도 있고 어떨 때 못한 데도 있어요. 잘한 데도 그때는 항의하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요. 아버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원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천사장이 그랬잖아요. 천사장이. 하나님 아들, 딸 보호해서 기르라고 천상을 세웠는데 천상이 누구 편에 섰어요? 아담이 돕고 보호해서 하나님 아들, 딸을 기른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자기 사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절대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시. 그래도 지금까지 보기엔 자기 사람 만든 사람이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걸어오신 섭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가 해오신 그 전통의 길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2차 사신도정 남미에 출발할 때 그때 그 조직했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는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 기독교인 대답하면 된 것보다 우리 가정을 대답하면 낫잖아요. 우리 가정들은 방향 바꾸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10년이 돼 잘 안 돼. 예수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2차 사신도정 어떻게 지진할 것인가. 1954년, 1994년, 1934년. 34년이니까 이게 몇 년 남았나요? 12년 남았죠? 12년 안에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못하면 다시 이제 40년, 3차 40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3대 왕권 시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지금 12년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살아있더라도 일을 해야 살아요.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나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회장도 그런 면에서 참 바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려야 어떤 사람 그래요. 조금씩 해가지고 노트북 열자 그러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맨날 며칠 어찌 합니까? 어릴 때라도 이 어떤 원칙은 세워서 설명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거야. 설명을.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연상이 해야 될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그럴 때 많은 것은 뭐 2번 한 것이 아니라 3번 쪼개도 괜찮아요. 예. 듣는 사람들이 빨리 들을 수 있도록. 30분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2시간도 하고 1시간 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2번 하면 안 돼. 3번도 할 수도 있고 쪼개서 해서. 그걸 남발중 몇 개는 해놔야 돼요. 근데 그 이제 비밀 창고를 우리 감연상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그게 그 재산.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누가 통일가 중심이다, 그죠? 원리 본체론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 교육한 단체가 중심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자료를 남겨서 그 자료가 앞으로 후손들 앞에 두고두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가 땅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섭리의 길을 홀로 찾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의 생애노정을 저희들이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 아버지가 걸어오신 행적의 발자취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아버지가 이 길을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채우라고 경험하게 될 때 아버지와 하나 되어 그 일을 우리 후대들 앞에 남기고 자랑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통으로 세워 남겨놔야 될 것이 저희들의 생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육신을 쓰고 아직도 이 말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앞으로 생애노정이 있어서 맡은 바에 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신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원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또 단상에 서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모든 전체가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어 부모를 중심해서 자녀가 자녀다운 자리에 서게 될 때 온전한 세계는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갈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참 부모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참 형제를 잃어버렸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 되어지고 참된 형제가 되어지고 참된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참된 왕권을 가지고 참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소원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세계에서 도처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통일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가오심과 축복이 같이 하시고 섭리의 때를 맞춰서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결실해 갈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고 원하오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